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나요? 시청하실 때 울림을 주는 부분, 마음에 더 와닿는 부분을 위주로 참고하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카드 준비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만나게 될 좋은 인연이라는 주제죠. 이 주제는 2024년 올 한 해 안에 우리 1번님들이 만나게 될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줄 그런 인연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의 귀인 눈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귀인이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도와준다거나 눈에 띄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냥 귀인이 내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인데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귀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좋은 친구를 만난다던가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인연이 연인으로 맺어지시는 또는 결혼하시는 분으로 맺어지시는 분이실 수도 있겠죠. 여러 부분에 있으실 수 있는 것이 귀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우리 1번님들에게 제일 좋은 영향을 주실 만한 인연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는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의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귀인과 관련해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늘 여러분의 상황을 뽑을 때는 오늘의 주제랑 관련된 상황을 보는 거거든요. 그 점 제 리딩 봐주실 때 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의 카드 2장 열어볼게요. 텐 완즈가 옆방향에 킹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네. 이거는 일단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 같은 좀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인데, 킹 펜타클이 두 가지로 좀 보여져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금전적으로나 삶에서 또는 직업적으로 안정적으로 되고 풍요롭게 되는 것,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좀 힘드신 상황이신가 봐요. 나의 사업이라던가 또는 직장이라던가 이런 데서 좀 좋은 일이, 풍요로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일을 구하시는 부분이나 이직을 하신다면 큰 대기업으로 가고 싶다 일 수도 있어요. 킹 펜타클이기 때문에. 또는 이 킹 펜타클은 펜타클을 쥐고 앉아있는 왕이에요. 펜타클은 안정적인 만큼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움직임이 적고 고정적인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좀 변동이 없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힘들 수 있겠다고도 보여져요. 무엇인가 흐름이 좀 들어오거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다. 뭐 예를 들어서 연인이 되고픈 그런 애정적인 관계를 본다면 상대방 분이 나에게 뭔가 행동력이 없고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드실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도 이해해 주실 수 있겠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상황이 변화가 안 들어오는 게 여러분에게 힘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귀인이 들어오게 될지 테마적인 부분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님들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 좋은 영향을 끼쳐 주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카드가 역방향 역시 힘드세요. 마음의 균형과 평화가 깨졌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양카드. 그래요. 이제는 움직임이나 동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여기서의 양은 음양에서의 양이기 때문에 양이라는 것은 좀 더 불과 같은 에너지, 움직임이 있는 것, 동적인 에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고정적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이 변동이 없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힘들다고 보여져요. 물론 그것이 변동이 없는 게 여러분의 뭐 사업적인 부분에서 지금 변화가 들어와야 되는 것일 수 있고 또는 여러분이 뭐 일을 구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밑에 타로 카드를 좀 열어보면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이스 소즈가 역방향, 스타 카드가 역방향. 그래요. 이 움직임이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소망을 하시지만 여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고 또 이루어지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미래에 대해서 이 부분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다고 보고 계시는 문제에 대한 것일 수 있어요. 그게 에이스 소드 카드가 역방향이라서 어떠한 것에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또 이거 에이스 소드는 승리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을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결정이나 판단이 필요한 것일 수 있거든요. 음. 좀 상황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그래야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내가 지금 일을 구해야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일을 구하려고 알아보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계속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희망을 잃으셨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라면 여러분이 결정한다기보단 주변에서의 무슨 결정이나 그런 시작의 기운이 들어와야지 되겠죠. 내가 혼자서 일을 구한다고 해서 뭐 면접관이라든가 회사라든가 그런 뭐 어떤 단체에서 나를 채용해 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계약이 있으시다던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데 그게 움직임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거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좀 멈춰져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관계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관계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좀 미래가 불투명해 우리 관계가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보여지고 여러분의 상황하고 매치해 보자면 그분이 움직임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킹 펜타클의 그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 때문인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움직임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결정을 하거나 확실하게 명료하게 행동을 한다던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면적으로 힘드신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준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적인 부분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일을 하시게 되신다던가 일을 지금 못하고 계신다면 또는 여러분이 관계라고 한다면 조금 다르게 보여지는 게 움직임이 없던 사람이 움직여지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귀인일 수 있겠다고도 보여지고 또는 여러분의 관계에 물꼬를 터줄 만한 주변인이 좀 생긴다던가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친한 친구라던가 두 분 사이를 같이 알고 있는 어떤 제3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귀인을 좀 더 알아보시기 쉽도록 이분의 특징적인 부분을 좀 카드를 뽑아 봤어요.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특징 또는 성격 같은 성향적인 부분 모두 보여지는 대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컬러 카드랑 오라클 카드 하나 준비했고요. 같이 보실게요. 여우 카드 들어왔어요.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고 영민하신 분 같아요. 오, 그런데 이분은 또 굉장히 온화하고
좀 자유로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린 카드. 조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영민하고 똑똑한 그런 느낌이면 특히 여우가 좀 이성과 논리를 뜻하는 그런 그런 오라클도 있고 레노먼드에서도 그런 걸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이렇게 접목해서 봤을 때는 마음이 조금은 겉으로 보여지거나 성향적인 게 약간 차가우실 수 있다고 보여졌는데 또 그렇진 않으세요. 현명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고 보여져요. 그린 카드랑 같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 카드 자체가 여우가 상징하는 게 장기간 동안 관계 유지가 가능한 그 이상적인 그런 동반자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동반자라면 정말 오랫동안 내가 어 꼭 이렇게 연인이나 부부가 아니라도 인생에서의 동반자라면 그 오랫동안 계속 함께 인생에서 해 나가는 것, 함께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특히나 이 여우 카드도 관계적인 것을 중요히 여기거든요. 가족 같은 걸 또 중요히 여기고 평생 동안에 하나의 그 반려자만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 그린 이번에 카드가 뜻하는 것도 녹색 자체가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것을 뜻하고 있고 성향적으로도 굉장히 온화하신 분이세요. 또 상대방 말을 잘 경청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또 이해심이 좋고 또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보통 공감 능력도 되게 뛰어나시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굉장히 명철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설득력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좀 어떤 집단이나 뭐 이런 데 안에서, 조직 안에서 조금 조율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만한 그 훌륭한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성향적으로도 이러신 분이셔서 주위에 사람이 많으실 거고요. 남을 잘 도와주시는 그런 성향이라고 해요. 굉장히 멋있는 분이시네요. 음. 그리고 이분이 또 인생의 동반자적인 부분이라서 동업을 여러분이 하시게 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만약 사업을 같이 하시게 된다든가 여태까지 혼자 하셨는데 동업을 이렇게 꾸리시게 된다든가 하신다면 그때부터 일이 더 잘 풀리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분이 귀인으로 들어온다고 보여지거든요. 또는 뭐 동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관계성을 중요히 여기시기 때문에 혼자 일하시기보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실 확률이 높고 성향이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라서 봉사나 심리 관련 분야에서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굉장히 약간의 반전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인제 뭔가 선생님이나 도와주는 봉사하시는 뭔가 사회복지사나 심리에 관련된 뭐 그런 분들일 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셔서 사업에도 능숙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특히 여우 카드가 사업적인 부분에서 능숙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동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강인한 리더의 느낌이다.'라고 하시면 좀 온화하게 감싸주는 그런 또 역할을 하시는 그 음양의 조화가 정말 잘 이루어질 만한 그런 파트너로서 갈 수도 있겠다고 보여지고 또 뭐 연애 관계여도 이런 분들을 마다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현명하고 멋있는 분이시다. 내면 외면 다 멋있다고 좀 이렇게 보여지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이라고 해요. 혹시 뭐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직업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특징과 성향에 좀 초점을 맞춰서 뽑다 보니까 이런 직업적인 부분을 좀 더 참고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업은 좀 한정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다 보니까 여러 직업이 있으실 수 있고 나의 성향하고 맞지 않는 일을 좀 많이 좀 동떨어진 일 맞지 않다기보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직업적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 이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된 다음에 우리 1번님들의 삶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죠. 삶에서 중요한 인물이 들어온다면 그 영향력이 분명히 내 삶에서도 일어나게 될 거거든요. 어떤 흐름이 들어오게 될지 레노먼드 카드 3장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열쇠 카드에 편지 카드. 와, 여우 카드 또 나왔어요. 와. 와, 신기한데요? 여우 카드가 또 나왔어요. 어, 이성과 논리를 뜻하기 때문에 이 여우 카드는 레노먼드에서 고민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또 커리어적인 부분, 일로도 많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소식을 받으실 걸로 보여져요. 이것이 직업적인 고민이실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의 관계적 고민일 수도 있고 지금 풀리지 않는 어떤 고민이 있으시거든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되는 소식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연애 관계로 좀 예를 들어보자면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직접 뭐 연락을 주시는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귀인으로 들어온 어떤 그런 제3자의 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영향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그 상대방 분이 그 연락을 하게 되는 걸 수도 있겠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관계가 발전되는 부분으로의 이분이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직업적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못 하시고 계신다면은 일을 하실 수 있게 어떤 소식을 전해 주실 수도 있고 직접 아니면은 그런 소식을 전해 주게끔 이분이 영향력을 끼치는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신다던가 아니면 이분이 직접 제안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런 고민이 해결된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답답해 하셨던 부분이 온전히 잘 해결이 되는 흐름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온다고 해요. 굉장히 좋은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시는데 또 이분 자체도 굉장히 제가 아까도 멋있다는 말을 계속했는데 정말 그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좀 균형감 있으신 분이 흔치 않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성적으로도 특출나고 감성적으로도 특출난 그런 분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모든 부분에서 균형감이 있고 조화로운 분이다. 좀 이렇게 보여져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제가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분이 어느 시기에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될까? 귀인으로서 그 부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카드를 뽑을 때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귀인으로서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시기에 내서 뽑았거든요. 카드 한 장 보시도록 할게요. 나인 오브 스프링이라고 써 있어요. 보이시나요? 나인 오브 스프링. 봄은 나인 완즈. 완즈랑 동일한 그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나인 완즈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 카드고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이라는 게 봄을 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타로에서는 1에서 10까지를 보는데 10이 제일 큰 숫자인 거죠. 그래서 9면은 늦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새 여름이 한 6월부터도 막 더워져서 저는 6월도 여름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리고 3개월씩 잘라서 이렇게 계절을 보잖아요. 우리 사계절을.
그래서 저는 5월이 제일 여러분에게 이분이 확실하게 들어오실 시기라고 좀 보여지고, 이게 좀 늦어진다고 해도 아무리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이분이 여러분 삶에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5월 중이 제일 확실해 보여요. 그렇게 많이 늦지는 않네요. 지금 2월이라서. 그래도 급하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봄까지는 들어오시고, 여름으론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이거 제 조언 카드. 여기 제가 이 카드 상당히 좋아해요. 뒤에 뒷면도 너무 예쁘고, 이 의미도 굉장히 깊고 좋은 내용 많이 알려주는 카드라서 좋아하는데요. 이 카드를,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으로 이렇게 제가 뽑았냐면, 귀인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때 또 여러분이 이분을 잘 맞이하시려면은 좀 유의하시거나 주의하셔야 하는 점에 대해서 카드를 뽑았거든요. 어떤 게 좀 중요할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 Do something for someone 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카드는, 다른 사람한테 주의를 기울여 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주변의 동물들을 막 이렇게 어루만지고 챙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파예요. 여기 이제 카메라에는 잘 사파가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를 하는 것은 주변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거나 친절히 대하거나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타입이시다라던가, 또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시다던가 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나게 되는 활동하면서 또 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소소한 배려나 미소나 선행을 이렇게 베푸는 것 자체도 여러분이 이 귀인분을 더 잘 끌어당기고 잘 맞이하는데 좋은 에너지를 준다고 하고요. 또 이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신 분이라고 지금 느껴지신다면, 그분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좀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분 자체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향이시기 때문에 너무 차갑거나 그렇게 좀 다른 사람에게 배려 없게 행동하거나 하는 걸 좋아하시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더 나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분을 잘 맞이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분에게도 좀 따뜻하게 대하시고, 좀 꼭 막 대단한 선행을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좀 배려 있는 행동 또는 친절한 미소 이런 것들을 좀 보이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귀인운은 처음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는 그런 리딩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1번님들 위한 리딩이었고요. 항상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리딩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메리엘이 될게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공유는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만나게 될 좋은 인연이죠. 2024년 올 한 해 안에 우리 이번님들이 만나게 되실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리딩인데요. 올 한 해 안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귀인의 운을 알아보는 리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귀인이 우리가 뭔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도움을 준다던가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좀 쉬운데요. 그냥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베풀어 준다거나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동업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가 된다던가 또는 여러분의 연인이 된다던가 그런 분이실 수도 있고, 또는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이미 귀인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이 귀인인 걸 올 한 해 안에 뭔가 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먼저 오늘은 여러분들의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늘 카드를 상황에 대해 뽑을 때는 주제와 관련돼서 상황을 카드를 뽑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이 기인운과 관련돼서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알아볼게요. 투컵이 역방향, 쓰리컵이 역방향. 아이고, 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먼저 컵 카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관계로 보자면은 뭐 애정적인 관계든 아니면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애정적 관계라면은 헤어지신 지 얼마 안 되신 그런 분들이실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회사에서 좀 트러블이 사람들하고 있거나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던가, 의사소통에도 좀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 상태이실 거라고 좀 보여지고, 만약에 여러분의 일적인 부분이라면 사람들의 반응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는 3컵의 2컵이기 때문에 이 일 자체가 좀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장사를 하신다면은 무슨 자영업을 하신다던가 한다면 그 메뉴에 대한 반응이나 또는 그쵸.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야지, 인기가 있어야지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런 게 지금 조금 좋지 않다. 여러분이 개발하신 그 어떤 메뉴가 있는데 그게 좀 반응이 좀 시원치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는 컵은 뭐 창의성, 예술성 이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직관 같은 걸 의미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창의적이거나 예술적인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 그림을 그리신다던가 노래를 부르신다던가 하시는 데 있어서 뭔가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좀 좋지 않다고 느끼신다거나 약간은 많이 알려지지 않으신 그런 작가분이시라던가, 그래서 여러분이 좀 내면적으로 기쁨을 온전히 느끼고 있지 못하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투컵 역방향은 내 자신과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해요. 역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그 마음에 완전히 흡족하지 못하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실 걸로 좀 보여지는데, 여러분에게 들어오시는 그 귀인 분께서는 여러분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시는 분이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Y 카드. 그 다음에, 블레스드, 축복 카드가 역방향. 왜 그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묻고 있네요. 그래요. 그 다음에 페이지 소즈, A 펜타클 역방향. 그렇군요. 어디 좀 볼까요? 여러분이 '왜 이 축복이 나에게 오지 않지?'라고 생각하신 부분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일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 여러분이 반응이 중요한 일이라면, 만약 작가나 뭐 화가나 이러신 분이라면 '아, 내가 정말 유명하게 알려지는 그런 일이 있을까? 내가 뭔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무슨 공모전 같은 거에 당선될 만한 그런 뭐 정말 축복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일 수도 있고, 또는 관계일 수도 있죠. '내가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이 사람하고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부분에서 좀 좋은 일이 있겠다고, 좋은 인연이 오겠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밑에 카드를 보면은 여기 A 펜타클이 역방향이고 페이지 소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장사를 하신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좀 변경을 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직장에서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직종을 완전 바꿔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이직을 하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A 펜타클 역방향이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해온 것에서 변동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보통 일적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변동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는 상태에서 뭔가 변경을 하실 것 같아요. 뭔가 작품 활동을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기존에 계속 고수해 오셨던 것에서 방향성을 좀 바꾸실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계속 뭔가 혼자서만 일을 하셨다면은 같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일을 하신다든가 뭐 창작적인 일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같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좀 바꾸신다든가.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를 지금 현재 잘 안 하고 계시는 분이실 확률도 있거든요. 쓰리컵이 옆방향이라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부담스러우신 분이실 수도 있어요. 혼자 하는 일이 더 좋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고요. 또 이게 관계라고 본다면 저 좀 이게 두 가지 다로 보여져서 관계일 경우에 제가 둘 다를 좀 말씀드려 보자면 이게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대방 분이 변동을 주시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여러분에게 조금 관계적으로 취해왔던 그런 행동이나 자세 이런 것에서 변경을 해서 지금하고는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 그게 페이지 소즈이기 때문에 관계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변동을 주게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자세나 뭐 언행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관계가 뭐 완전히 헤어지신 분이시라면 그분이 계속 마음은 있지만 마음의 본심을 좀 전하지 않는 자세를 고수했을 수 있거든요. 투컵이 역방향이라도 투컵이 나왔다는 거는 감정이 있으신 상태인 거예요. 만약 관계라고 본다면. 그리고 만약에 A 펜타클 역방향이 제가 직종을 완전히 바꾸는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변경을 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정말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정말 축복같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그런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까지는 이분에 대한 조금 잔상이 계속 있으셨을 수 있거든요, 과거분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좀 이제 여러분이 방향을 바꾸실 것 같아요. 좀 놓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고 다시 여러분들이 좀 시작하게 되는, 관계가 시작하게 되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적으로 좀 연애적으로 다른 방향을 좀 추구하게 되는 그런 좀 시작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를 봤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이 보여지네요. 그러면 특히나 연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굿페이스일지 뉴페이스일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의 특징에 대한 것도 뽑아 봤거든요. 그래서 뭐 성향적인 부분, 외면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 얘기 들어보시고 유추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굿페이는 아니에요.' 라고 하신다면 뉴페이스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해당되시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그 귀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참 제가 설명을 여러 가지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의 귀인이라면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같이 공동으로 작업하게 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어떤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의 장사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어, 어떤, 뭐랄까, 부부 관계시라면 옆에 계신 그분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지네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어떤 분이 등장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제가 뒤에 흐름도 한번 볼 거니까요. 천천히 우선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특징과 성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라클 카드는 공작 카드 나왔고요. 그다음에 컬러 카드 제이드 옥색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걸 보시면 여기 공작이 원래 공작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좀 분명히 외면적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실 거고, 또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거는 내면적인 아름다움도 많이 얘기해주는 카드라서 내면과 외면이 다 아름답다고 느끼실 만한 그런 분이실 거예요. 뭐 화려한 외모실 수도 있고요. 화려하지 않더라도 좀 준수하다 라던가 와 예쁜 편이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느낄 만한 분이실 걸로 보여지고, 조금 이분이 조용하고 차분하고 좀 겸손한 성격이시래요. 그리고 좀 약간 평화주의자 같이 주변하고 화합하고 평화롭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관계에서, 주변 관계들에서 그런 성격이시라고 하고, 또 이지적인 좀 약간 지적인 이런 느낌? 그리고 좀 침착하고 신중하고 이런 면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차가운 분은 아니고 친절하고 또 동정심은 있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을 좀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자세를 취하시는 분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주변에서 흔치 않으신 타입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통찰력이 있으셔서 잘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보통 사람을 잘 수용해주는 그런 입장을 잘 취하시거든요. 그 사람 자체를 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좀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시는 분이실 수 있고, 그래서 주변에서 흔치 않으신 타입의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기 때문인지 좀 속을 잘 드러내지 않으세요. 약간 이런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고 또 약간 평화주의자적이고 다른 사람 잘 받아주고 이러신 분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의 얘기는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약간은 그런 타입이라고 하시고, 남성분이시라고 하시더라도 조금 여성스러운 면이 있으신 분이실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네요. 좀 이분이 만약 일을 하신다면은 소통이나 상담하고 관련된 그런 일이실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외교관이나 통역하는 부분, 또는 뭐 해외 관련 무역이나 승무원 같은 그런 분들일 수 있고, 또는 좀 약간 다문화 그런 관련된 일일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 좀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면이 있으셔서 예술성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면 그런 일을 같이 하실 파트너를 만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지네요. 이 카드 보면서, 이 두 카드 보면서 그렇게 보여지고, 또 이게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림이라던가 뭐 노래라던가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직종을 갖고 계실 수도 있겠다고도 좀 보여져요. 여기까지 좀 특징과 그런 외면적인 것, 또 내면적인 것, 성향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그게 내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나에게 어느 순간 귀인의 수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을 만나게 되시고 발음이 자꾸 왜 이렇게 꼬일까요? 이분을 만나게 되실 후에 우리 2번님들의 삶에는 어떤 흐름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레노먼드 카드 보실 거고요. 라이더, 산 카드, 열쇠 카드, 그래요. 여러분에게 답답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게 이분이 다가오실 걸로 보여져요. 그쵸? 이게 관계여도 해당될 수 있고, 또 이게 일적인 부분이어도 그럴 수 있죠. 이게 소식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이동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다가온다고 보여져요. 물론, 뭔가 기다리시던 분과의 재회랑 관련된 분이시라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시라면 소식을 전하실 수도 있겠죠. 갑자기 막 다가오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이 답답했던 부분이 해결될 만한 그런 이동으로 이분이 다가오신다.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 주로 오는 중요한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분이 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운기를 좋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제일 포인트인가 봐요. 이분이 오시는 거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좀 제일 중요한 부분, 이분이 여러분에게 언제 등장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카드 한 장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실게요. 와, 여러분들 신기하다. 우리 1번님들하고 같은 카드 나왔네. 봄에 좀, 새싹이 돋고, 이렇게 새로운 시기가 오는 것 같은, 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2월까진 겨울이라, 뭔가 한 해가 끝나고서 다시 시작하는 새해가 왔어도 뭔가 마무리가 안 되는 느낌 같은 게 좀 남아있죠. 근데 봄이 되면 진짜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 카드가 나인 오브 스프링, 나인 오브 완즈에 해당되는 카드고 완즈는 봄을 뜻하는 카드예요. 근데 우리는 이 타로 카드에서 유추해야 할 게 1부터 10까지가 타로 카드에 있는 숫자고 10이 제일 큰 숫자예요. 거기서 9이기 때문에 늦봄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5월 정도까지는 만나실 걸로 보여지고 요새는 6월이 굉장히 덥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계절을 나눌 때 3개월씩 좀 보통 나누죠. 그래서 저는 5월이 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늦어도 6월 초라고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걸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막 장사를 하시는데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신통치 않고 반응이 이래서 좀 속상하시다면 약간 메뉴 개발자 같은 분 만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져요. 그리고 아니면 같이 메뉴를 개발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뉴를 바꾸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업종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라면 그거에서 뭐 완전히 좀 진짜로 동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다. 그게 봄이실 수도 있다고도 좀 보여져요.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놓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조언적인 부분 볼 건데요. 이분을 여러분이 잘 맞이하시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Get to know each other 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거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세요 라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새로 등장하시는 분일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다고 보여지고,
또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은 관계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카드가 얘기해 주는 거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 줘야 합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 이거는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열린 마음이나 또 신뢰를 쌓는 것, 신뢰를 가지는 것, 이런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좀 열린 마음을 갖고 믿어주시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또 앞에 말씀드렸던 게 만약 굿페이스시라면, 연애적으로 그러신 분이시라면 좀 약간 트러블이 있으셔서 좀 멀어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각자의 좀 개성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앞으로 이분을 만났을 때 그렇게 행동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2번님들을 위한 리딩이었고요. 여러분에게 도움되시는 리딩이었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리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메리엘이 될게요. 좋아요, 구독, 공유와 댓글은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만나게 될 좋은 인연이라는 주제죠. 2024년 올 한 해 안에 우리 3번님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귀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귀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떠한 그 확실하게 드러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모두 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 나에게 선의를 베푸는 사람, 또는 정말 나를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친구로 다가와서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좋은 기운을 주는 그런 친구일 수도 있고요. 어떠면 죄송해요. 어쩌면 그런 영향을 주는 연인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3번님들 현재 상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열어볼게요. 헐밋이 역방향, 은둔자가 역방향, 5 소드 카드 나왔어요. 여러분이 뭔가 잘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던가, 또는 정말 한 번 실패하셨던, 잘 안 되셨던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이 좀 많으신데, 또는 잘 안 되었던 일 때문에 지금은 좀 은둔자처럼 혼자 계신다거나 하실 수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고민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또는 나의 혼자 있는 그 일로 인해서 그런 시기를 끝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는 이 은둔자 카드가 뭔가 주변에 여러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이 움직임이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잘 안 될 것 같은 관계로도 볼 수가 있죠. 아니면 한번 정말 헤어졌다거나 해서 여러분이 상처가 있으셨던 관계일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이 좀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힌트는 여기까지 카드가 주었네요.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주는 귀인일지 그 부분에 대한 카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이제 꿈을 꿀 수 있게 되시네요. 그 부분에 대한 거래요. 딥노잉 역방향. 고민하는 게 끝나는. 그리고
이제는 소망을 품게 되고 긍정적으로 꿈을 꿀 수 있게 해준대요. 템퍼런스, 여사제 역방향. 그래요. 여러분이 고민하시던 부분이 여사제 역방향이기 때문에 나는 진심으로는 또는 직관적으로는 하고 싶고 끌리는 일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걸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 또는 지금 하시고 있으신 일이 좀 더 현실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안정적일 거라고 느껴져서 또는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진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못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으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고민에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부분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소망을 꾸게 되는 것, 또 그 소망을 발현시키는 것이라고도 보여지고 템퍼런스 카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진행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시는 감정적 부분 또 현실적 부분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소망이 발현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즉 여러분이 현실적으로는 녹록지 않다고 여겨지시는 것이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감정적인 만족과 또 현실적인 만족 모두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관계적인 부분이라면 여러분에게 진심을 전하고 있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네요. 그걸로 고민이 많으셨고 템퍼런스 카드는 서로 교류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이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던가 관계가 진전이 돼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분에 대한 소망이 이제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귀인일 수도 있겠고 그러한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어지게끔 주변에서 도와주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귀인일 수도 있지만 나를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도 나에게 귀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실패한 관계를 완전히 벗어나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시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관계라서 재회보다는 애매한 썸이 더 많으실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이실 수도 있고 또는 과거의 분이 있으셨긴 했지만 그 사람한테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원하신다면 이 카드를 그분으로 인해서 좀 고민하고 힘들었던 것 또는 여러분이 그분과의 관계를 끝나고 나서도 혼자서만 있었던 시간이 있으셨겠죠. 누군가와 만나지 못하고 연애를 못 하셨다던가 한동안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소망의 발현일 수도 있겠다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거는 여러분에게 온전히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또는 그렇죠. 그럼 약간은 비밀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좀 마음을 정리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서 완전히 뉴페이스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하고 완전히 사귀었던 아니었던 재회에 대한 카드를 보신다고 해서 그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상대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은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자유의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운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 리딩은 여러분의 리딩이 아닌 거예요. 다른 카드를 골라 보신다던가 또는 그런 내용이 있어도 그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 느껴지시는 부분만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이셔서 제가 이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여사제 카드를 말씀드렸던 건 본인의 그 내면의 그 직관이나 진심이나 그런 내면의 소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이게 여사제 역방향의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스럽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나의 진심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사제 역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적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에 대해 못하고 계신다거나 관계적으로 그렇다거나 그랬던 사람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거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시는 그런 리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를 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분의 특징과 또 성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외면적인 특징도 볼 수 있고 또 내면적인 성격이라던가 이런 것도 한번 이 카드가 알려주는 대로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를 보면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셨다가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던가 하면 유심히 한번 봐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이 이분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힌트에 대한 카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라클 카드는 허밍버드, 벌새 카드고요. 컬러 카드는 블루의 3번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벌새 카드는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영리하고 똑똑한 것, 호기심이 많고 배우는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지식을 쌓는 걸 좋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분이실 수도 있지만 이 블루 카드가 의미하는 것도 굉장히 지식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관련된 거랑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리하고 똑똑한 분이다. 그리고 배우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즉 자뇌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전문가적인 일을 많이 하실 수 있고 연구직일 수도 있고요. 또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블루 3번이 가지고 있는 건 좀 약간 말하자면은 조금은 차갑게 느껴지는 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성적인 게 좀 더 발달되신 분이시고요.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하고 또 계획을 신중하게 철저하게 세우시는 분이시고 또 절제력이 상당히 강하신 분이셔서 만약에 이분이 마음을 전하시지 않으셨던 그분이 맞으시다면 절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의 그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 참아 오셨을 수도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러한 하고 싶지만 못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는 꿈꿀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옆에서 조력해 준다거나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잘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일이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일이 너무 상당히 많으니까 제가 예를 들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로를 이렇게 리딩을 하는 타로 리더면서 유튜버기도 하니까 이런 유튜버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유튜브를 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어요. 마음속에서 원하고 있었고 좀 끌리는 일이에요. 근데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겠어. 요즘 너무 잘 나가는 유튜버 많고 포화 상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에게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볼래? 하면서 같이 하시는 분이실 수도 있고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또 같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을 해준다던가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긍정적으로 되실 수도 있겠죠. 이 벌새 카드가 긍정적인 에너지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여러분이 소망에 대해서 온전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그 직관에 따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혹시 이걸 놓치고 갈까 봐 걱정을 좀 했네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다 하나하나 이렇게 예를 들기는 조금 어렵다 보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적인 부분이라면 그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하나 예시를 든 거니까 그런 식의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분을 만나신 다음에 우리 3번 님의 삶의 흐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카드 한번 열어 볼게요. 레노먼드 3장 보실게요. 편지 카드, 하트 카드, 닭 카드. 제가 초반에 너무 연애적인 것만 설명을 많이 드렸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하트 카드라서 꼭 연애적인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연애적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오랫동안 꾸준히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자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마음을 전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그분을 원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그분이 연락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뉴페이스를 원하셨다면, 그리고, 그쵸. 새로운 분을 원하셨다면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먼저 친해지고 싶어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낸다거나 카톡을 한다거나 이 편지 카드는 소식일 수도 있지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사람과의 소통이 여러분에게 흐름으로 들어왔다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서로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는 것, 또 문자 같은 거, 그쵸? 뭐 카톡 같은 거 주고받고 이러는 거 자체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이분과 소통을 하게 되는 흐름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고 그분은 여러분에게 안정적으로 오래 만날 수 있는 인연이다.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는 이게 여러분이 직관적으로나 마음에서 끌려서 하고 싶었던 일이라면 그게 하트 카드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끌리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식이나 그런 소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분하고 소통을 하게 되시는 거겠죠? 아이디어를 서로 나눈다거나 함께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것에 대한 목표를 여러분들이 도달하실 수 있게 될 걸로 보여져요. 이분을 만난 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곳에 정박을 했을 때 닷을 우리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닷이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 여기서 이게 일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목표에 도달하는 좋아하는 일에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질 수 있는 즉 이 소망하는 부분과 목표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목표잖아요. 그런 소통을 하게 되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함께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과의 소통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던 부분이 그 소망이 발현될 수 있도록 목표가 이렇게 도착을 하듯이 배가 어느 목표지에 목적지에 도착을 하듯이 그렇게 되는 흐름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의 삶의 흐름에 이분이 그런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분을 언제 만나게 될까라는 그 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Two of Summer. Two of Summer라고 쓰여져 있죠. 투 컵의 에너지예요. 투 컵이랑 같은 카드거든요. 컵이란 것은 물이기 때문에 여름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 카드가 썸머,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이실 거고요. 우리 타로 카드는 1부터 10까지 있어서 그 1부터 10까지를 사용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10이 제일 큰 숫자죠. 그리고 two of summer는 2의 숫자인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름 초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새로운 분을 기다리셨다 만약 연애적으로 그럼 여름 초여름 이럴 때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이셨다 한다면 이분이 초여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적인 부분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왜냐하면 그분이 귀인으로 들어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런 분이시라면 여러분이 제가 앞서 유튜브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는 게 초여름일 수 있어요. 그쵸? 확실하게 여러분이 시작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시작하게 돼서 이 사람이 귀인이다. 나 진짜 귀인이었구나 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성과를 누리게 되시는 게 여름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카드를 뽑을 때 귀인이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시기라고 이렇게 뽑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현재 없는 분이시라면 그럼 초여름에 만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초여름이기 때문에 7월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6월 초, 늦어도 6월 말, 6월 안까지에 여러분에게 만나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귀인을 여러분들이 잘 맞이하시기 위해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유의점 이런 걸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또 잘 맞이해야 그 좋은 영향, 좋은 운을 잘 받을 수 있잖아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네. 이 카드는 현재에 있고 미래를 꿈꾸세요 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이고 현재를 살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꿈을 꿔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에너지가 제일 강한 카드거든요. 이 말씀만 드려도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일적인 부분이라면 여러분이 잘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부분 또는 이 일을 한 번은 시도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과거를 연연하지 마라라고도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현재 열심히 살면서 그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꿈꾸라라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꿈을 크게 꾸라고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 카드가 그래서 그런 목표에 대해서 전념을 하면 꾸준히 발전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더 빨리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일적인 부분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시겠고 또 관계적인 부분이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라던가 또는 과거의 인연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 마시고 현재를 열심히 살면서 미래를 꿈꾸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 기인을 더 잘 끌어당겨 줄 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적인 부분과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이 조금 다르게 느껴져서 맞춰서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는 그런 리딩이었길 바랍니다. 저 메리엘은 항상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리딩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타로 리더 되도록 할게요. 오늘 발음이 많이 꼬이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신 3번님들 감사하고요. 3번님들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과 공유는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만나게 될 좋은 인연이라는 주제죠. 2024년 올 한 해 안에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좋은 귀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사번님들은 어떤 귀인을 만나게 될까요? 귀인이라는 건 뭔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다던가 할 수도 있지만 또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느 시기의 기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친구가 생긴다던가 여러분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거나 용기를 내게 해 주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에게 연애적으로 행복하게 해 주는 어떤 여러분의 인생에 동반자적인 존재가 귀인으로 들어오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하고 좀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딩도 좀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상황부터 오늘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장의 타로 카드 보시겠습니다. 에이스 완즈가 역방향, 저스티스가 역방향이에요. 저스티스라는 거는 내가 공정하게 어떤 대가나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일정한 노동력을 제공을 하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거나 대우를 받아야 되죠. 근데 역방향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상황이실 수도 있고 또는 주변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우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게 감정적인 측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거나 또는 애정을 표현한다거나 또는 뭐 친구 간에도 뭔가 배려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넓게 쓰고 좀 그런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좀 좋지 않다거나 내가 감정적으로 보답을 받지 못한다거나 한다면 이것도 응당한 게 대우를 누리고 있지 못한 거죠. 그리고 옆에 에이스 완즈도 역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열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지 못하다고도 보여지고 또는 이게 어떤 관계라면은 나의 열정은 그 사람에게 동하는 함께하는 것인데 그런 관계의 시작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카드를 좀 더 열어보면서 어떠한 부분에서 이분이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귀인으로 들어올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크리에이트가 나왔고 정방향이네요. 비트윈 월즈가 역방향. 타로 카드도 보실게요. 스트렝스 역방향. 세븐 소즈가 정방향이네요. 아하. 코크리에이트가 공동창조라서 누구랑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세븐 소즈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람으로 인한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꼭 애정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븐 소즈는 도둑의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거나 여러분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거나 뭐 회사 내에서라면 여러분에 대한 험담이나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닐 수도 있고 질투하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의 공을 좀 가로챈다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관계에서 애정적 관계라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본인의 진심을 좀 숨기고 좀 포커페이스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없는 것처럼. 그러실 수도 있고 비트윈 월드가 역방향이라 이것은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았던 그런 어떤 상황이나 그 관계가 이제는 좀 좋아져서 함께 한다던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떤 조직이라던가 그 커뮤니티 내에서 안 좋은 상황이었다면 이제 화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다. 스트렝스가 역방향이라서 그동안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그 균형을 좀 지키고 있으셨을 거거든요. 조금은 참고 계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끝난다고도 보여지고 여기 에이스 완즈가 이제 정방향이 되는 것처럼 사자는 여러분의 욕망을 얘기할 수 있어서 욕망을 좀 드러낼 수 있게 된다. 나의 열정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게 된다. 마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지는 거는 이게 만약 연애적 관계라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대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상대에게 진심을 전하지 않는 게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참고 있었을 수 있다고 좀 보여져요. 상대방에 대한 하나의 욕망이죠, 욕구. 좀 나쁘게 들으시지 말고요. 그것도 하나의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도 그것도 나의 마음이니까 나의 욕구나 욕망이 맞는 거죠. 그거를 드러내게 된다라고도 좀 이렇게 보여져서 여러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떤 직장 내에서라던가 어떤 무리 내에서 누가 나에게 좀 나쁘게 대한다면 그거를 좀 중재해줘서 좀 더 화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게 애정 관계라면 그 여러분의 생각하시는 상대방 자체가 여러분에게 좀 귀인일 것 같다라고 이게 제일 많이 보여지는데 또 그게 아니라면 두 분이 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가운데에서 좀 조력해주는 어떤 친구 같은 사람이라던가 그런 좋은 뭐 분위기 메이커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좀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은 확실히 인간관계랑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 부분에 국한돼서 설명을 드리는 게 카드가 나온 내용대로 저는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이 귀인의 특징적인 부분을 알아볼 건데요. 성향적인 부분하고 또 뭐 그 외에 여러분이 알아챌 수 있을 만한 힌트 이런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오라클 카드는 벌처가 나왔네. 그 다음에 컬러 카드는 오렌지 3번. 와,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이제 저는 좀 성향적인 부분이나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좀 더 생각하면서 카드를 뽑았는데 여러분에게는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명확하게 드러나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가 봐요. 그래서 이 벌처 카드는 뭔가 내가 정화가 필요한 부분, 뭔가 힘들었던 부분에 대한 정화라던가 또는 지금은 어떤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균형을 되찾아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일이 있을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또는 균형을 되찾게 된다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벌처 카드가 얘기를 해주는 거라서 다른 외면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이 카드가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렌지 3번이 좀 더 성향적인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렌지라는 그 색상 자체가 참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분 자체도 온화하고 따뜻한 분이시고요. 또 제가 분위기 메이커나 연결을 해주도록 주변에서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런 분일 수도 있겠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분 자체가 좀 유쾌하고 유머 감각이 좋으세요.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친밀감 형성을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늘 에너지가 넘치고 좀 다이나믹한 활동 같은 거 좋아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셔서 만약 대학생이라면 막 동호회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친구들하고 이제 한잔하러 가고 그러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막 다 다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런 게 아니라 또 취미가 여러 가지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활동에 관심이 많으시고 활달하신 성격인 거예요. 그 타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워낙에 그 보는 그 시각이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분이셔가지고 여러분 사이에 음, 그게 뭐 어떤 커뮤니티든지 간에 커뮤니티라는 건 이제 관계나 여러 그 사람들과 모이는 것 또는 그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조직을 의미를 해서 제가 커뮤니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좀 더 조화되고 융화될 수 있게 또는 그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뭐 피해를 봤다던가 힘들었던 게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게 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라고도 보여지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대가 이런 성향이시라면 그분이실 수도 있겠다. 또는 여러분이 애정적 관계라면, 이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하시는 이런 성격의 성향의 분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다. 또는 주변에 현재 있으실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인싸의 카드. 정말 인싸시네요. 정말 멋있는 그런, 모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인싸의 카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이분이 나타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흐름적인 변화가 있을지 이분이 나타난 후에 여러분 삶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카드. 클로버. 구름 카드. 네, 그래요. 이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것이든 장애물이 있었고 여러분이 힘들게 느꼈던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싶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걱정과 불안을 느끼셨을 수 있고 또는 이게 애정적 관계였다면 여러분에게 그걸 계속 숨기고 있으셨다던가 여러분이 숨기고 있으셨다던가 그게 이제는 좀 드러나게 되고 그런 구름이 걷히게 되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이 끝나게 되는 기쁨과 행운이 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상당히 카드가 관계적으로 국한돼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카드가 명확해서 좀 많이 짧아진 느낌인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내용을 여기 흐름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그분이 지금 안 계시다면, 주변에 안 계시다면 그분이 나타나시는 시기 또는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확실하게 그분이 귀인과도 같이 여러분에게 행동을 하신다던가 하는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시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여러분의 커뮤니티가 좀 힘들었던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응당한 대우를 못 받았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거라면 예를 들어 회사 내에서라면 꼭 여러분이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 후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후배로 들어오는 걸 수도 있죠. 뭐 당연히 경력직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좀 분위기 메이커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좀 그 부분이 해소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직장 상사분이 이런 성향의 분이셔서 그렇게 여러분의 힘든 부분을 좀 해소시켜 주시는 그런 멋진 선배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져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기 보기 전에 좀 끊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실 수도 있다라고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시기에 대한 카드 열어볼게요. 세븐 오브 스프링이네요. 세븐 오브 스프링은 세븐 완즈랑 같은 카드예요. 완즈가 봄의 에너지거든요. 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븐 오브 스프링이라는 것, 즉 봄의 계절에 여러분에게 이분이 등장을 한다거나 확실하게 드러나지게 되시는데
우리 타로에서는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죠. 그리고 10이 제일 큰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 7이라면은 한 중간에서 조금 후반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봄 중에서 한 4월 정도일 수 있고 4월을 조금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중간보다는 조금 뒤쪽으로 살짝 가 있는 7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5월 초반까지, 5월 중순이나 5월 초반까지 그렇게 4월부터 5월 중순 안까지 좀 그렇게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좀 이렇게 보여져요. 5월 중순까지는 안 가겠네요. 8이 아니기 때문에 한 5월 초반까지이지 않을까요? 4월부터? 좀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4, 5월이 여러분에게 이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거나 등장하는 시기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정적 관계셔서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전하고 있지 않았다면 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때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고 계시다면 상대에게 여러분이 좀 마음을 드러내게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가운데 조력자가 나타나는 게 그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앞에 말씀드렸던 상대방이 속이고 있는 것도 조력자일 수 있다는 점. 제가 또 여러 가지 말하면서 자꾸 섞여요. 좀 이해해 주세요. 양해 부탁드려요. 네, 그럴 수 있다는 점,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귀인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주의하셔야 할 점, 유의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조언에 관련된 카드 한번 열어볼게요. 이 카드는 진실하세요 라는 카드예요. 그래요. 이 카드는 감정을 억누르고 수수료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세요 라고 말해주는 카드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이나 기쁨이나 욕구나 이런 것에 따라서 행동을 해라. 그것은 또한 심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돌보는 것도 해당되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억누른다는 것은 나의 마음과 정신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 거고 숨는 것을 그만하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이세요 라고 얘기해주는 카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다 적용을 시켜서 한 번씩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떤 그 회사나 집단이나 직장 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안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감정을 억누르고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이 또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의기소침해서 여러분 자체를 막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부터 좀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준다던가 그 사람이 만족하게 한다던가 이런 것을 위한 선택을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대로 충분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세븐 소즈가 나왔다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잃지 않도록 또 여러분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본인 자신의 모습 그대로 행동하시면 되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 애정적 관계에서 상대가 마음을 숨기고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그 상대가 마음을 숨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감정을 엄청 억누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행동하세요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좀 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봐서 여러분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너무 억누르지 말고 여러분의 그 마음이 그냥 동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나의 진실이지 나의 진심이지 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다. 자기 자신이 그분을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하고 또 너무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나랑 좀 원래 내 모습하고 조금 다르게 행동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걸로 좀 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온전히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게 더 이렇게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행동하시는 게 좋겠다. 조금은 인제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어서 원래는 굉장히 유쾌하시고 또 쾌활하시고 이러신 분이신데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떨려 가지고 막 이렇게 원래 모습대로 못 보이신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다. 또 다른 모습으로 좀 더 잘 보이려고 꾸며내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본인 자신이 숨기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 이성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것이 여러분에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상처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또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벽이 있으신 분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세븐 소드 같은 그런 카드가 나올 수 있죠.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치유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나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좀 "안 좋게 행동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 앞선 상황에 대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아 주세요. 상황에 따라 다 카드는 다르게 읽혀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을 너무 억누르시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숨는 것을 그만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의 감정과 기쁨과 또 여러분의 행복이 동하는 대로 행동하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여러분에게 애정적으로 기인으로 들어오신 상대가 맞다라는 것을 이렇게 수용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좀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우리 4 번님들 리딩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항상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리딩을 하기 위해 늘 노력하는 메리엘이 될게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와 댓글은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